안녕하세요, 케이컵 권종우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α7C2 리뷰입니다. 네, 소니의 α7C2가 나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하던 바디인데 일단 컴팩트 바디 라인인 만큼 상당히 사이즈도 작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이게 배터리랑 SD카드 모두 포함해서 514g 정도 나오고요. 확실히 위쪽에 뷰파인더가 없어진 만큼 사이즈가 작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립부는 나름 돌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립감이 막 엄청 안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크기가 전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저처럼 손이 큰 사람들은 새끼손가락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좀 큰 렌즈를 붙였을 때 확실히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작에는 앞다이얼이 없었죠. 앞다이얼이 없었는데 이번에 앞다이얼이 생겨가지고 전면 다이얼, 후면 다이얼, 노출 보정 다이얼, 그리고 뒤쪽에 휠까지 포함해서 4개의 휠이 있어서 노출 조절하기 굉장히 간편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뷰파인더는 236만 도트에 0.7배율 그리고 120fps까지 지원하는 뷰파인더예요. 분명히 전작보다 나아졌고 이제 120Hz까지 지원하니까 쓸만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 아이컵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이렇게 눈을 띄워서 뷰파인더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 뷰파인더를 많이 보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LCD 스크린을 보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 103만 도트의 LCD 스크린입니다. 스위블이 돼요. 완전 스위블 되는 액정 자체는 좋은데 이 액정의 퀄리티는 그닥 훌륭하진 않습니다. 3인치란 사이즈는 바디가 작으니까 뭐 소니는 거의 다 3인치이긴 하지만 아무튼 3인치란 사이즈는 괜찮은데 104만 도트는 확실히 좀 부족하죠. 거기다가 색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LCD 스크린은 여전히 그닥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LCD 스크린에서 마음에 드는 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마이크를 달잖아요. 마이크 단자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꽂아도 간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블 액정을 완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모니터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여기 마이크로 HDMI 연결을 하잖아요. 마이크로 HDMI 연결을 했을 때도 간섭이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착용할 때 이 스위블 액정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HDMI라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카메라의 급이나 크기 같은 거 감안해 보면은 이걸 단점으로 뽑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마이크 잭이 있고요, 이어폰 잭이 있고요. 불편한 거 없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 가능한 USB-C 포트도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방진 방적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좋아하는 기능인데 셔터로 먼지 차단 기능을 해준다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 셔터가 내려와 가지고 외부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줍니다. 그리고 사진이랑 영상 그리고 슬로우 모션까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 요거 위치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던 것 같고요. 사진, 영상 전환할 때 매우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롤 버튼 위치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제 롤 버튼이 셔터 버튼 뒤쪽에 있는데 이게 영상을 찍을 때 롤을 누르기가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전원 켜고 끄는 레버, 이 앞에 다이얼 때문에 실수로 끄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처음에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사소한 부분이고 어차피 적응되면은 다 손에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액정을 밀면은 메뉴가 나와요. 메뉴가 왼쪽 5개, 오른쪽 5개 이렇게 10개씩 나오는데 이런 새로운 메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전적인 FM 버튼을 눌러서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도 굉장히 빠르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SD 카드 같은 경우에는 원슬롯이에요. 원슬롯이고 보통은 오른쪽에 있는데 얘는 왼쪽에 있습니다. 예전작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 슬롯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게 UHS-2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AF가 759포인트의 하이브리드 AF고요. AI 리얼타임 트래킹 그리고 인물 자세 예측 등 이렇게 AF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합니다. α7 R5에 처음으로 AI 포커스가 들어갔었죠. 그거는 많이 써보지 않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좀 본격적으로 AI 포커스를 써보게 되었는데 실제로 인물이 옆을 보거나 막 뒤를 보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눈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포커스를 잘 따라가요. 그러니까 LCD를 보고 있을 때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저 멀리 사람이 되게 조그맣게 보이는데도 포커스가 눈을 열심히 잡고 거의 옆면이라서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눈을 열심히 추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LCD로 볼 때 신기하긴 한데 또 막상 결과물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막 이런 건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원래도 소니의 AF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실제 결과물에서 나가는 건 나가고요. 어차피 들어오는 건 들어오고 그 전이랑 성공률이 그렇게 차이 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AI 포커스가 들어가서 트래킹하는 걸 보는 재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좋아진 점이기도 하지만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피사체 인식 모드에서 인식 가능한 피사체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모드가 늘어난 건 좋고 정확도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토 모드였는데, 그래서 캐논이나 니콘 같은 경우에는 오토 모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조도 포커스 검출 능력이 -4 정도 되는데 이게 막 너무 못쓰겠어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문제는 요즘 나오는 경쟁작들의 스펙이 워낙 좋아요. 예를 들어 캐논의 R8 아니면은 뭐 R6 마크 2 같은 애들은 -6.55 아닌가? 그렇고 또 최근에 나온 니콘의 ZF 같은 경우에는 -10이라는 정말 괴랄한 수치를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4라는 숫자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고요. 실제로도 승강광 촬영을 한다거나 강한 역광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포커스 검출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네, 이 카메라의 센서는 3300만 화소짜리고요. 3300만 화소가 사실 저는 조금 애매한 화소라고 생각을 해요. 고화소라서 막 화질이 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흔히 많이 쓰는 2400만 화소처럼 저조도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 애매한 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조도 성능이 나쁘진 않습니다. 충분히 25600 정도까지 올려서 써도 요즘 특히나 라이트룸에 AI 노이즈 리덕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무압축, 무손실 압축, 압축 세 가지의 로우 포맷이 존재하고요. 무압축이랑 무손실 압축을 안부 5스탑 복원 해봤을 때 차이점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무손실 압축이랑 압축 로우의 안부 5스탑 복원 해봤을 때는 정말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무손실 압축 로우랑 손실 압축 로우 이 두 가지 포맷 사이에 용량 차이는 거의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이나마 화질이 떨어지는 손실 압축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서 보통 그냥 무손실 압축을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G에 라이트 화질 모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엑스트라 파인, 파인, 표준, 라이트 이렇게 네 가지로 JPG의 퀄리티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JPG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명부 복원, 안부 복원 이런 것들은 잘 안 되니까 선예도 정도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 네 가지 모드의 화질 차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엑스트라 파인이랑 라이트 간의 용량 차이가 거의 5배에서 6배 정도 나기 때문에 JPG는 라이트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셔터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선막 셔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식 셔터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 전자식 선막 셔터만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얘가 그래도 269만원짜리 카메라니까 한 200만원짜리면 모르겠는데, 전자식 선막 셔터를 썼을 때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셔터 속도가 2000분의 1 정도 이상 올라갔을 때 보케 잘림 현상이 조금 생긴다는 건데, 특히나 리드아웃 스피드가 그닥 빠르지 않은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생길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식 셔터, 그러니까 전자식 선막 셔터에서 최대 10연사가 가능합니다. 최대 10연사는 나쁘지 않은 수치긴 한데, 제가 V90짜리 소니 터프 SD 카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무손실 압축에서는 7연사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무손실 압축 7연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버퍼 제한 없이 무한대로 연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손실 압축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그때야 10연사가 가능해지고요. 10연사를 쓰게 되면 이제 한 4초에서 5초 정도 지나면 버퍼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또 좋다고 해주긴 힘들죠. 그래도. 그리고 연사할 때 의외로 포커스는 꽤 잘 따라와주는 편이더라고요. 이게 프로세서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가지고 저는 포커스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근데 앞으로 달려오는 연사 테스트를 해보니까 10장 중에 한 8장 정도가 포커스에 들어왔고요. 성공률로 따지면 80%니까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소니가 굉장히 인색한 부분인데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지만 이 카메라 역시 269만원에 기계식 셔터로 셔터 스피드를 설정할 때는 4000분의 1초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8000분의 1 넣어주면 안 되나? 뭐 안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8000분의 1을 안 넣어줬고요. 이제 동영상 모드로 가거나 아니면은 전자 셔터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8000분의 1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자 셔터를 사용하게 되면 롤링 셔터 부작용이 좀 심하기 때문에
꼭 무음 모드가 필요한 환경이 아니라면은 전자식 셔터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 동조 속도도 좀 아쉬운데, 단톤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네. 동조 속도가 160분의 1초밖에 안 돼요. 이 160분의 1초면은 사실 뭐 플래시 촬영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대부분 충분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쓰는 조명의 최소 광량이 너무 밝다든가, 아니면은 뭐 스튜디오에 빛이 많이 들어와서 앰비언스를 다운 시켜야 된다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플래시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조리개 개방 해가지고 스트로보 촬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 이제 순간광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160분의 1초라는 동조 속도는 상당히 아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동조 속도도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쓰고 있는 고독스 AD400 프로라는 모델로 테스트를 해볼 때는 200분의 1초까지는 플리커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면은 여지없이 플리커가 생깁니다. 그래서 160분의 1초로 스펙상 나와 있지만, 동조 속도에서 셔터 스피드를 조금이라도 쪼고 싶으신 분들은 200분의 1초를 테스트해보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동영상 기능인데, 7K에서 오버샘플링 해서 4K 24p, 4K 30p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롭을 해가지고 422 10비트, 4K 60p 풀픽셀 리드아웃으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고, FHD는 120p까지 가능하고 420 8비트만 가능하네요. 슬로우 모션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XAVC HS 24p로 촬영을 하다가 이제 FHD 120p를 찍고 싶잖아요. 그러면 XAVC S 모드로 바꾼 다음에 FHD 120p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AVC HS 모드를 쓰실 분들은 요 위에 있는 이 동영상이랑 고속 촬영 모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코덱을 바꾸면은 적용이 안 돼. 영상에서 롤링 셔터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7K 오버 샘플링을 하는 4K 24p 30p에서는 롤링 셔터 부작용이 꽤나 심한 편이고요. 이제 오히려 크롭을 해가지고 이제 부하를 좀 덜어주는 4K 60p 같은 경우에는 롤링 셔터에서 상당히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FHD 120p는 롤링 셔터가 아주 준수하고요. 그리고 H265인 XAVC HS는 용량을 굉장히 유연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422 10비트 4K 24p를 50mbps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XAVC HS에는 30p가 없더라고요. 이 카메라만 없는지 알고 찾아봤더니 FX3도 없고 알파1도 없더라고요. 이게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없습니다. 왜 없을까? 그리고 H264 IPV 코덱인 XAVC S도 지원하고, 의외로 올 인트라 코덱도 있습니다. 코덱마다 다양한 크로마 샘플링이랑 비트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용량 효율을 개선해가지고 녹화 포맷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이 소니 카메라들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S로그3 시네톤 지원하고요. 저조도, 노이즈, 퍼포먼스도 ISO 6400 정도까지는 누구나 쓸만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ISO 12800 정도까지는 올려서 쓸 것 같아요. 다만 듀얼 ISO는 지원 안 하는 것 같은데, ISO 올려가면서 한 스탑씩 올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봐도 깨끗해지는 구간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제 잡다한 추가 기능들이 또 다 들어갔어요. 소프트 스킨이라든가 포커스 브리딩이라든가 뭐 포커스 맵도 있고 내장 럿도 들어갔고 자동 프레이밍 기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기능들은 자주 쓰는 기능들은 물론 아니지만 뭐 치명적인 기능들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특정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능들은 다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파1에 이 카메라는 50mm 초점 기준으로 7스탑, 7스탑의 손떨림 방지를 지원한다고 해요. IBIS가 있는데 7스탑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전 소니 바디들이 5스탑이었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분명히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여전히 타사 바디들이랑 비교하면 절대로 좋다고 말하긴 힘듭니다. 예를 들어 파나소닉 S5 마크2는 스펙상 60mm 초점거리 기준으로 5스탑의 손떨림 방지를 지원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찍어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니가 7스탑이고 파나소닉이 5스탑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결론적으로 손떨림 방지는 기존 대비 좋아진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 카메라의 발열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그냥 딱 보면은 발열에 굉장히 취약할 것 같은 작은 생김새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바디 온도 설정을 높음으로 하고요. 26도 정도 되는 실내 공간에서 LCD 스크린 닫고 바닥면도 책상 위에 그냥 딱 붙여서 올려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름 얘한테는 가혹한 상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XAVC HS422 CPT에 100Mbps 24P로 녹화를 했고요. 2시간 10분 동안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녹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식힌 다음에 다음날 60P 테스트도 해봤는데 60P 같은 경우에는 53분 정도 되니까 발열 경고가 떴고요. 1시간 11분 정도 되니까 과열로 카메라가 꺼져 버렸습니다. 이제 영상의 발열 때문에 막 녹화를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바디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발열 경고가 뜨지 않은 상황에서도 바디를 만져보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판도 뜨겁고 뒷판도 뜨겁고 SD카드 배터리 다 뜨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저온 화상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시간 녹화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삼각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는 MP FZ100이고요. 제가 이 배터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진 촬영할 때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단다고 느끼지 않았고요. 이제 영상 촬영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시간 10분 동안 영상 녹화가 가능했으니까 그렇게 나쁜 스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USB-C 충전이 가능한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보통 다른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USB-C 포트로 충전을 했을 때 한 10W? 11W? 이 정도 충전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14W까지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스펙 표현이 있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냥 충전 바를 좀 잘 받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 경쟁할 만한 바디는 소니 내부에 있는 것 같은데 소니의 알파7 마크 4 그게 이 카메라의 절대적인 경쟁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알파7 마크 4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손떨방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뭐 AI 포커스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작고 나름 예쁘잖아요. 네, 오늘은 소니의 알파7C2 카메라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컵 권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